다음은 주제 1에 대한 지정 토론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수 너머에 학부모 학교 참여라는 주제로 태전고등학교 박진홍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전고등학교 박진홍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하게 된 것이요, 통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좀 설명이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 이제 요 참여 지수가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 드디어 이제 이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 지수에 의해서 학교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큰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통계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경기도가 약 문서에서 보시다시피 약 160만 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요. 유초등교를 합치면 약 4,000개, 5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초중고가 이제 2,5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240개로 이제 표집을 제시하다 보니까 통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서 그걸 어떻게 표본을 뽑아서 그걸 대표성을 갖게끔 해서 조사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도 있지만 농촌 도시도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까지 그 여건 등을 이제 파악해 보면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발표하셨다시피 신뢰도가 좀 낮은 설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통계상 잘못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계가 좀 진행이 되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활동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뢰도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문항 간의 항목 간의 연관성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일치도가 좀 낮지 않았나 해서 그 생각이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묻고, 그 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묻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등을 이제 묶었는데요. 이제 이 묶는 방식이 각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도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6개 학급,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3학급 이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학교급에 의해서 이 통계가 조금 잘못 되어져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의 활동 요인을 보면 평균값이, 그러니까 평균치가 중앙값보다 좀 낮은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극단 쪽의 값이 의미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단 쪽에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정책의 대안을 좀 찾았으면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통계 같은 경우에는 각 개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각 지역이나 각 가정이나 개인별로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여건별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가 좀 더 이제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학부모의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구성 혹은 학부모회 운영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이 학부모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담당 교사의 부담도 이제 커진다는 이제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정말 학부모회가 주도해서 그 학교 운영, 그 학부모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그 제가 찾아본 거에 의하면 그 국회 입법센터에 보면은 그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았고 매스컴도 이제 많아서 기존 학부모에 관련된 내용을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떠한 그 개인적 차원보다는 구조적이나 제도적인 차원, 그 다음에 학교 문화적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해 가고 함께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아버지 캠프에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가끔은 보면 뭐 술 마시는 모임이 된다거나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담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역시나 이것도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가 그 통계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면은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5년 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그 다음 10년 정도가 되면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잦은 인사 이동 때문에 혁신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좀 불만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 혁신교육 3.0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은 점이 혁신학교의 그 폐인이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지수가 대부분 높았어요. 저도 좀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요. 대다수의 부분에서 좀 높았기 때문에 그 창의적인 교육이나 그러니까 혁신교육의 4대 원리 있지 않습니까? 뭐 창의적인 교육, 민주적 학교 운영, 윤리적 생활 공동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좀 더 찾아서 발굴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면 재추진도 좀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싶고요. 학부모회가 이제 잘 되면은 그 지역의 그 현안, 마을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돌파구가 됩니다. 돌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교육부 등에 의해서 또는 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을지원센터와 함께 그 공동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뭐 강원도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등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 학교 부분 회계 같은 경우에는 과거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모의 직접 예산이 그 지원이 되어서 예산 운영이나 그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편리성이 있었는데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결제 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나온 그 주 독일 문화원에서 나온 그 책자가 있는데요. 이 법원에 보면은 학교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법과 저희의 그 법을 비교해 보면 그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그 규정,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규정이 매우 적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청에 학부모회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이제 교육청 학교회가 20%가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고, 도와 시군에 또 학부모회가 또 이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위원에게 교통비, 회의비, 숙박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은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 목적이나 핵심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최종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 있는 학부모회에는 그 교육청의 대표 담당자, 그 다음에 시의회의 대표, 그 다음에 학교 운영자가 이제 참석을 하게끔 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학부모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그 관점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도 학부모에 대해서 직접 요구할 수도 있는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뭐 서면 요청권도 있었고, 뭐 정보 요구권 등이 있었고요. 현재의 이제 교육을 이제 보면 그 한 3, 4년 전부터 지금 감염병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 수업을 하다 보면 매우 힘듭니다.
거기에 뭐 ADHD, 뭐 공격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 그 다음에 가정이 이제 무너진 아이들도 있고 자살, 그 다음에 뭐 정서장애 뭐 등등 이제 매우 다양한 상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다문 학생들도 이제 많이 나와요.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낮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그 중앙 집권적인 그 표준화된 학생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그 정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민 것을 교사가 그것을 받아서 수업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도 자기결정권이 요즘에는 좀 점점 강조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고 교사가 원하고 지역이 원해서 정했으면 교육청이나 기타 교육기관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교육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교육을 이번에 보니까는 세 가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요. 자율, 균형, 미래 나와 있는데요. 교육의 3주체가 균형된 관점 속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그 자율적으로 결정한 거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곧 미래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밀한 검토 감사드립니다. 다양화, 다원화, 그리고 개별화의 학교 자치를 지향하는 추세에 따라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른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지역을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제로서의 구축 등 교육 3주체의 균형과 자율적 학교 운영이 곧 미래 학교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질의나 의견을 남겨놓으시면 종합토론시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팀 학부모 참여 실태분석 분과 연구위원께서는 발제와 토론 중 댓글에 올라온 질문을 선정하여 전체 톡방에 올려주시면 사회자가 그 질문을 읽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종합토론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